지훈아, 취업 준비는 잘 돼가? 지난번에 지원서 낸 곳에서는 연락 왔어? 음,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래. 와, 잘 됐다. 내가 지원서 쓰는 걸 도와준 덕분이야. 그런데 이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경쟁이 심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 취업과 취업과 면접은 면접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7과에서는 취업과 면접을 주제로 공부해요. 취업과 면접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문법 더라도, 으로서, 이나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취업과 면접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요. 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취업과 면접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취업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취업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큰 회사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취직 경쟁이 심하다. 경쟁. 1등 자리를 두고 3명이 경쟁을 벌였다. 현재까지 이 자동차의 경쟁 상대는 없다. 다음 주에 시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하다. 면접 일정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대기업. 많은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는 지금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일이 많은 대신에 보수가 많다. 보수. 이 회사는 보수가 좋은 만큼 취직 경쟁도 심하다. 보수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저는 20년 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입사하다. 그때 저랑 같이 입사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십니다. 중소기업. 우리 형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식품 시장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입학 지원서는 금요일까지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지원서. 입사 지원서는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 지원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원자. 우리 부서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 지원자는 매우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지원하다. 대학교 입학 때 취직이 잘 되는 학과에 지원했어요. 제가 지원한 회사는 IT 기업이에요. 민국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만에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하다. 나는 취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했다. 요즘은 10년 전보다 취업이 힘들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가르치는 일이 제 적성에 맞아요. 적성에 맞다. 보수가 적어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전공을 살리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취업했어요. 언니는 취직할 때 전공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면접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면접을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질문에는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다. 사장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면접에서 질문에 답변할 때는 크게 말해야 합니다. 면접관이 어려운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관. 지원자는 면접관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면접을 볼 때는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 복장. 결혼식 복장으로 잘 어울린다. 공연 복장을 위아래 흰색으로 맞췄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선호해요. 선호하다. 저는 몸을 움직이는 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 동생은 전화보다 문자 메시지를 선호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더 나아요. 솔직하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솔직한 답변을 선호해요.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이 솔직해 보여요. 우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유롭다. 매주 금요일은 출근 복장이 자유롭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해서 오늘 면접을 보러 가요. 면접을 보다. 면접을 보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 찾아봤어요. 여러 지원자들과 같이 면접을 봤어요.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취업과 면접에 관련된 어휘를 공부했어요.
취업과 면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아, 맞다. 우리 모임이 몇 시지요? 7시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출발하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힘들겠는데요. 우리 턴 있기 전에 빨리 출발해요. 영상을 잘 봤어요? 무슨 표현을 들었어요? 지금 출발하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힘들겠는데요. 두 사람이 모임에 가야 돼요. 지금 바로 출발하면 제 시간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출발해도 늦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더라도는 앞의 내용을 가정하거나 인정해도 뒤의 내용은 상관없이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더 볼까요? 저는 손님이 없더라도 매일 가게 문을 열어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요. 그럼 가게 문을 닫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가게에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열어요.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여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다음 예문을 봅시다. 비가 오더라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비가 오면 행사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행사를 취소해요? 아니요. 비가 와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예정되어 있던 행사는 그대로 진행할 거라는 뜻이에요. 더라도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모두 더라도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저는 손님이 없더라도 매일 가게 문을 열어요. 비가 오더라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손님이 없다, 없더라도. 비가 오다, 오더라도. 잘 알겠지요? 그럼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손님이 없더라도 매일 가게 문을 열어요. 비가 오더라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저는 손님이 없더라도 매일 가게 문을 열어요. 비가 오더라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나타샤 씨, 어제 축구 봤어요? 네, 봤죠.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 그렇죠. 10년 된 축구 팬으로서 그렇게 멋진 골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명장면이었는지 뉴스에서도 하루 종일 계속 그 장면 이야기더라고요. 영상을 잘 봤어요? 영상에서 무슨 표현을 들었어요? 10년 된 축구 팬으로서 그렇게 멋진 골은 처음 봤어요. 축구를 오랫동안 좋아하는 팬이라면 그동안 훌륭한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 장면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멋졌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으로서는 이렇게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른 예문도 볼까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형으로서 조언 한마디 할게.
이 사람은 동생에게 어떤 자격으로, 어떤 입장에서 조언을 하려고 해요? 동생을 정말로 사랑하는 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예문도 봅시다.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습관은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의사의 자격으로 환자에게 조언을 하는 말이에요.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으로서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서를 써요. 받침이 없으면 로서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형으로서 조언 한마디 할게.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습관은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형, 형으로서, 의사, 의사로서. 잘 알겠지요? 그럼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형으로서 조언 한마디 할게.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습관은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오늘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형으로서 조언 한마디 할게.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습관은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제 어휘와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배워보세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취업과 면접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 봅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모두 기억나죠? 대학 입학, 지원서는 금요일까지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면접관의 질문에는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벌써 7시예요. 늦겠어요. 빨리 출발합시다. 지금 출발하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힘들겠어요. 어제 축구 경기 봤어요? 네, 봤죠. 10년 된 축구 팬으로서 말하는데 그렇게 멋진 경기는 처음 봤어요. 취업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대화를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이 취업에 대해 대화하고 있네요. 여자는 왜 남자에게 합격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해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정답을 골랐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후안 씨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후안 씨는 꼭 합격할 거예요. 한국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잖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합격할 것 같다고 말했죠?
왜 그렇게 말했어요? 네, 후안 씨가 한국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잘 찾았어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중소기업도 적성에 맞거나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면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자는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하나요?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적성에 맞거나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잘했어요. 자, 정답을 골랐어요. 그 부분을 같이 들어볼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후안 씨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후안 씨는 꼭 합격할 거예요. 한국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역시 대기업에는 지원자가 많아요. 보수가 좋은 만큼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저는 자격증이 몇 개 있어서 면접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중소기업도 적성에 맞거나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면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락이 없으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원해 보려고요. 한 문장씩 볼까요? 1번, 남자는 한국어를 잘한다. 그래요? 네, 맞아요. 여자가 후안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잖아요. 라고 했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대기업은 월급을 많이 주지 않는다. 대기업이 어떻다고 했어요? 보수가 좋다고 했어요. 월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렸어요. 3번, 남자는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갈 계획이다. 어때요? 남자는 이미 면접을 보고 왔어요. 면접이나마 볼 수 있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어요. 4번, 남자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그런가요? 아니요. 지원한 회사에서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모두 잘했어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후안 씨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후안 씨는 꼭 합격할 거예요. 저는 자격증이 몇 개 있어서 면접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면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면접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말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조언을 구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제가 다음 주에 회사 면접이 있는데 조언을 구해도 괜찮을까요?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해 볼까요?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하세요. 선배, 제가 다음 주에 회사 면접이 있는데 조언을 구해도 괜찮을까요?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정보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구나. 뭐가 좋을까?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해. 화려한 액세서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면접관 앞에서는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이 좋아.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래. 내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래. 내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래. 내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다음 주 면접 잘 봐. 이번에는 앞의 대화를 잘 기억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정보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질문에 대답할 때는 크게 말해야 되다. 다음 주에 면접이 있구나? 뭐가 좋을까? 질문에 답변할 때는 크게 말해야 돼. 발음은 분명한 것이 좋다. 발음은 분명한 것이 좋고,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모르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다.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거든. 모두 잘했어요.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봤어요. 완성된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도 면접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할까요? 먼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면접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어요?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용을 완성해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면접 잘 봤어요? 아니요. 면접관 앞에 가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긴장되면 누구나 그렇죠. 그래도 예상 질문이 몇 개나마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이제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려봐요. 영상에서 후안 씨가 무슨 말을 했어요? 예상 질문이 몇 개나마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후안 씨가 면접을 봤죠? 면접에서 긴장이 돼서 잘 대답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였어요? 예상 질문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몇 개라도 나와서 그 질문에는 잘 대답할 수 있었어요. 면접에 예상 질문만 나왔다면 정말 좋았겠지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나와서 다행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나마는 썩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더 볼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했어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다음 예문도 보세요.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나마 내 목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만나면 가장 좋겠지만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다는 뜻이에요. 이나마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명사의 받침이 있으면 이나마를 써요. 명사의 받침이 없으면 나마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나마 내 목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자, 여기 전화로나마처럼 주말에나마, 집에서나마, 내일까지나마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나마 내 목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회사 지원 관련 정보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취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거예요. 회사에서 선호하는 지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묻는 문제였어요. 보통 글의 중요한 소재는 처음에 소개되죠? 글의 처음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지원자를 선호할까? 친한 선배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정답은 1번. 이 글은 회사에 지원할 때 알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내용을 다시 보면서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회사에 지원할 때는 접수를 시작한 뒤 2, 3일 안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2, 3일 안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작은 경험이더라도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과 관련된 경험이라면 모두 지원서에 적으면 좋아요. 면접관은
지원할 때 제출한 지원서를 보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할 때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합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할 때는 지원서를 보니까 맞춤법을 틀리면 안 돼요. 정답 4번이에요.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을 잘 찾았어요? 면접 볼 때의 태도에 관해 쓴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면접에서 대답할 때는 큰 목소리로 밝게 대답해 보세요. 1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거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겠죠? 3번, 리사처럼 바닥만 보고 있어도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답 2번, 밝고 큰 목소리로 대답한 사비나의 태도가 가장 좋아요. 자, 이제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요. 오늘은 회사에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쓸 거예요. 왜 그 회사에 지원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다음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지원 동기, 입사 후 계획. 먼저 지원 동기를 봅시다. 제가 세종기업에 지원하는 이유는 대기업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기업은 현재 홈페이지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기업의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세종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쓰면서 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썼어요. 다음으로 입사 후 계획을 볼까요? 만약 제가 입사하게 되면 제 전공을 살려 세련되고 실용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입사한 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썼어요. 자기 전공 또는 자기가 잘하는 것과 연결해서 쓰면 좋아요.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작은 힘이나마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 후에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될 것인지 쓰면서 글을 마쳤어요.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제가 대한출판사에 지원하는 이유는 좋은 책을 직접 만들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출판사는 현재 출판 관련 분야에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외국 작가의 책을 직접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한출판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입사하게 되면 제 전공을 살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작은 일이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회사에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소개서를 써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회사에 왜 가고 싶어요?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써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표현과 문법을 정리해 보세요. 지훈아, 취업 준비는 잘 돼가? 지난번에 지원서 낸 곳에서는 연락 왔어?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래. 와, 잘 됐다. 내가 지원서 쓰는 걸 도와준 덕분이야. 그런데 이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경쟁이 심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잘 될 거야. 모두 재미있게 공부하셨죠? 7과에서는 취업과 면접에 대해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학생인 사람도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취업과 면접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